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제 동창생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늘 저를 골탕 먹이고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어쩔 수 없이 당하고만 살던 제가 크게 한 방 먹이고 상황을 역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학창 시절은 어떠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4명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서도 유독 짓궂은 친구들이 한 명 있잖아요. 제가 어울리던 친구 중에서도 짓궂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저를 하인처럼 부리고 무시하는 친구였죠. 야, 김미진, 너 또 문제집 복사했냐? 이거 누구 문제집이야? 수정이 거. 내가 빌려달라고 했어. 아니, 이깟 문제집 하나 얼마나 한다고 맨날 복사해. 너 수정이 문제집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이 학원에서 문제집 받아오면 그거 맨날 빌려서 복사하지?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그냥 하나 사고 말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알잖아. 내 용돈 적은 거. 아, 맞다. 너희 집 못 살지? 자꾸 그걸 깜빡하네. 야, 그럼 내가 이번에 쪽집게 문제집 받은 거 있거든? 그거 빌려줄까? 너 잘하는 복사하게 내가 빌려줄게. 정말? 그럼 나야 좋지.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내가 요즘 내신 올린다고 학원 많이 다니는 거 알지? 알지. 너희 엄마가 꼭 1등급 받아야 한다고 학원 많이 보내신다며? 그래. 그래서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니? 어제도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다 왔어. 학원 안 다니는 넌 잘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학교 숙제 좀 해줘. 학원 숙제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내가. 해줄 거지? 어, 그래, 뭐, 내 것 하는 김에 같이 할게. 오케이, 땡큐. 자, 여기 문제집. 이거 되게 실력 좋은 강사가 뽑아준 거야. 가만히 보면 미진이 너 진짜 운 좋은 것 같아. 날 친구로 뒀잖아? 지우는 제가 어울리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늘 없이 사는 저를 은근히 무시하며 놀리던 친구였어요. 사실 어울리던 4명의 친구 모두 저보다 잘 사는 집안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우 집안이 제일 좋았고요. 저는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학원 다닐 여유가 없었습니다.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친구들의 문제집을 빌려서 복사하여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우는 그런 이유를 잘 알면서도 교묘하게 저를 무시하고 무안을 주었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늘 잔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야, 너희들 입 심심하지 않아? 그러게, 매점 가서 뭐라도 좀 사 먹을까? 그래, 간식 사오자. 나 배고파. 저, 저기, 나는 그냥 교실에 있을게. 왜? 같이 가자. 너도 아까 배고프다고 했잖아. 그래, 미진아. 같이 가자. 아, 너 설마 돈 없어서 그러니? 아까는 배고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 딱히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게 없기는. 돈 없어서 그렇지 뭐. 그럼 오늘은 내가 쏠게. 오, 신주, 너 또 엄마 카드 받아왔냐? 응, 엄마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스트레스 풀려고 줬어. 오늘 매점은 내가 쏠 테니까 걱정 말고 먹고 싶은 거 먹어, 미진아. 그래? 아, 고마워. 그럼 먹고 싶은 거 적어서 미진이한테 주자. 미진이 너 혼자 다녀올 수 있지? 나 혼자? 우린 그동안 밀린 학원 숙제나 하려고. 어때, 얘들아? 그래도 혼자 가면 들고 올 게 많을 텐데. 에이, 우리 미진이 힘이 얼마나 센데 혼자서도 충분하지 뭐. 미진이는 우리처럼 밀린 학원 숙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진이가 우리 좀 도와주라. 그래 줄 거지? 그럼 내가 같이 갈게. 난 학원 숙제 나중에 해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 혼자 갔다 올게.
어떻게 보면 지우가 저를 일부러 고탕 먹이는 거죠. 그걸 뻔히 다 알아도 어쩔 수 없이 지우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때론 자존심이 뭉개져 비참할 때도 있었지만 가난했던 저는 지우 덕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나 학원에서 문화상품권 받았는데 미진이 너 가질래? 이거 5만 원 상품권이잖아. 이걸로 책도 살 수 있고 돈도 바꿀 수 있는데 이걸 나 준다고? 나 필요 없어. 책 살 것도 없고 이거 쓰자고 영화 보러 갈 시간도 없고 딱히 현금이 필요하지도 않거든. 알잖아.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엄마가 다 사주시는 거. 미진이 너는 집도 가난하고 용돈도 적으니까 이거 넣어 써. 내가 특별히 너한테 주는 거야. 그래, 고마워. 잘 쓸게. 아, 맞다. 이참에 필요 없는 거 싹 넣어줄까?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옷이랑 지갑이랑 가방 많거든. 너 맨날 똑같은 운동화 신고 다니잖아. 이제 이것 좀 그만 신어. 운동화도 몇 개 줄게. 아니야, 괜찮아. 집에 많이 있어. 많기는. 없는 거 다 아는데? 너 위해서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 이거 다 비싼 거야. 네가 언제 비싼 옷에 운동화 신고 가방 걸쳐보겠니? 지우는 버릴 물건들을 제게 버리며 불우이웃 돕는 사람이냥 굴었습니다. 어찌 보면 친구 관계가 아닌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친구란 껍데기를 가장한 멸시와 무시일 뿐이었습니다. 간혹 지우가 선을 넘을 때면 나머지 친구들이 뒤에서 대신 욕해줬어요. 그러나 하나도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 역시 잘 사는 집안의 딸인 지우의 말에 꼼짝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제 학창 시절은 마냥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부터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점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저 하루빨리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해도 지우가 주는 문제집을 복사하며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우는 그런 저를 보며 늘 비웃었습니다. 미진아, 적당히 좀 해. 네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좋은 대학 가겠니? 넌 쪽집게 학원 다니고 비싼 과외 받는 우리 절대 못 이겨. 기껏해야 경기도권 대학밖에 못 갈 거라고. 참 잔혹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친구들을 뛰어넘는 건 무리였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긋한 을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좋은 대학 가서 보란듯이 선고하고 싶은 욕망이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보다 몇 배로 더 노력했어요. 그렇게 혹독한 입시 전쟁을 겪은 뒤 기적처럼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지우는 생각보다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원하던 대학에 다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지 저의 서울대 합격 소식에 치를 떨며 질투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보다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어? 미진이가 서울대 합격한 게 말이 돼? 미진이 공부 열심히 했잖아. 잠도 줄여가면서. 잠은 뭐 쟤만 줄였니? 내가 다닌 학원만 몇 갠데. 쟤는 학원 하나 다닌 적 없는데 어떻게 서울대 갔냐고. 야, 그만해. 미진이가 그만큼 더 노력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 친구끼리 그런 말이 어딨어? 미진아, 서울대 붙은 거 축하해. 너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너희보다 못 살고 학원 다니거나 개인 과외 한번 받아보지 못한 미진이가 서울대에 붙었는데 어이없지도 않냐고. 이제 보니까 우리가 남 좋은 일 했네. 우리가 준 문제집으로 공부해서 수능 잘 본 거지? 뭐? 왜? 맞잖아. 우리한테 받은 문제집이 그냥 문제집이야? 그게 다 얼마짜리 문제집인데? 그래, 맞아. 난 너희처럼 학원 다니거나 과외받을 형편은 못 돼. 그래서 너희한테 받은 문제집이랑 요점 정리한 거 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그게 죄가 되니? 뭐? 너희한테 문제집 받는 대신 원하는 거 해줬잖아. 대신 숙제하라면 숙제했고 간식 사오라면 간식 사오고 종처럼 부려먹어도 군말 없이 다 했어. 난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고.
너 되게 웃긴다. 서울대 합격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니? 내 말 한마디면 군말 없이 따르더니 이제 할 말 다 하고 사네? 이젠 그럴 필요 없으니까. 서울대 붙었다 이거지? 내가 원하는 대학 붙었으니 이제 네 말대로 움직여야 할 필요 없잖아. 와, 너 소름 끼친다. 완전 두 얼굴이네? 그동안 우리 이용한 거야? 서로 이용한 거 아니니? 난 너희가 공부하는 문제집이랑 요점 정리가 필요했던 거고, 넌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했던 거잖아. 그럼 서로 미치는 장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쓰임을 한 거니까. 그래서 더 열받는 거야. 우리보다 못 살고 가난한 네가 서울대에 붙은 자체가 기분 더럽다고. 어떻게 네가 우리도 못 가는 대학에 가는데. 너 솔직하게 말해. 정말 네 실력 맞아? 눈 피해서 컨닝한 거 아니냐고. 컨닝 안 했어.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지 마.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지켜볼게. 네가 얼마나 잘 사나. 서울대 입학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거든. 남몰래 편법 쓴 네 실력 금방 들통날 거고 넌 절대 버티지 못할 거야. 내가 버티면 어떡할 건데? 졸업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 봤자지.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뿐이야. 어차피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인맥으로 연결된 거거든. 그러니까 두고 봐. 네 삶은 영원히 의릴 테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지우는 제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저도 원하던 대학에 붙은 이상 참지 않고 제 할 말 다 했어요. 그래서 지우가 더 열받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인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애니까요. 그날 서로 대판 싸우고 지우는 졸업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절 괴롭혔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공부와 알바에 치여서 학창시절을 잊고 살았죠. 악착같이 살아남아 대학을 졸업하니 취업전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대기업에 취직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죠. 나중에는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거래처 직원과 조금씩 마음을 키워가다가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을 결심한 순간 남자친구가 제게 고백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 사실 평범한 집안의 자식이 아니야. 뭐? 그게 무슨... 내가 다니는 회사 말이야. 그거 우리 아버지 회사야. 정말? 아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자기가 그랬잖아. 잘 사는 집 자식들은 하나같이 부모 돈만 믿고 잘난 줄만 안다고. 그게 너무 재수없어서 싫다고. 그 말 듣는데 말을 못하겠더라. 괜히 자기가 나 안 좋게 볼까봐. 뭐? 그것 때문에 말 안 했다고? 그건 그냥 내 자격지심 같은 거야. 내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거든. 그 애 때문에 내 자존심이 많이 다쳤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나 봐. 자기는 내 친구랑 다른 사람이잖아. 솔직하게 말했어도 안 좋게 보지 않았을 거야. 아, 그래? 그럼 괜히 숨겼네. 그때 사귄 지 얼마 안 된 시기라 조금 조심스러웠나 봐. 아무튼 이제 솔직하게 말하니까 속 시원하다. 그동안 고민 많았겠네. 혹시라도 잘 사는 집안 아드님이라고 내가 자기 싫어할까 봐? 응, 그랬지. 그런데 자기의 그런 면이 참 좋았어. 뭐가? 잘 사는 집안 자식한테 편견 있는 거? 그게 아니라 뭐랄까 내가 아는 여자들은 자기 삶을 구해줄 백마탄 왕자님을 꿈꾸더라고.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자기는 남자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어. 멋지기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봐. 나 같은 사람은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십상이라고. 자기한테 멋져 보였던 내 삶은 살아남기 위한 사투였을 뿐이야. 그래도 멋지게 포장된 것 같아서 다행이네.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자. 누가 채갈라. 남자친구는
어렵사리 고백하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앞당기고 싶어 했죠. 물론 저도 남자친구와 같은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이 날 좋아하실까? 당연하지. 안 좋아하실 이유가 뭐 있어? 자기 말 들으니까 조금 걱정되네. 회사를 운영할 정도면 잘 사는 집인데 수준 맞는 며느리를 원하시지 않을까 싶어. 또 괜한 걱정한다. 나보면 몰라?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부모님도 나처럼 집안 따지고 연연하지 않으셔. 아무리 집안 배경이 좋아도 인성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많잖아. 그리고 이미 자기 이야기했어. 나처럼 기특하게 생각하시던데? 그래? 그럼 다행이다. 남자친구의 말처럼 예비 시부모님은 참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제 과거를 끊임없이 칭찬하셨고 기특해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정식 부부가 된 이후 우리는 소중한 아이를 낳았고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6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하루는 평소처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진아, 나야, 수정이. 잘 지냈어? 어머, 수정아. 정말 오랜만이다. 나야 잘 지냈지. 너는? 난 뭐 그럭저럭. 참, 그동안 뭐하고 지냈길래 통 연락이 없니?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핸드폰에 간간히 아들 사진도 올라오더라. 미진이 너 닮아서 그런지 눈매가 초롱초롱한 게 귀엽던데? 그러니? 고마워. 어이구, 기집애. 결혼할 때 연락 좀 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축하하러 갔을 텐데. 연락도 없이 결혼해서 얼마나 서운한 줄 아니? 미안해. 나야 당연히 연락하고 싶었지. 축하해주러 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 근데 너도 알잖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동창회고 뭐고 한 번도 못 나간 거. 심지어 연락도 잘 못했고. 그런데 불쑥 결혼한다고 연락하면 염치 없잖아. 그래서 연락하기 미안하더라고. 알아. 내가 미진이 네 마음을 모를까. 하지만 서운한 건 서운한 거니까 돌려 말해서 장난친 거야. 이제는 전처럼 바쁘게 지내는 거 아니지? 너랑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이선예라고 알지? 알지. 수정이 네가 선예 씨를 어떻게 알아? 우리 남편 동생이야, 내 신우고. 세상에, 우연한 번 참 신기하다. 나도 처음에 너랑 같이 근무했다고 해서 놀랐어. 신우한테 듣기로는 너 그만뒀다고 하던데 맞니? 응, 맞아. 아니,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뒀어? 남들은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너 직급도 꽤 높았다며. 일 잘해서 회사 평판도 좋았고, 신우가 칭찬 많이 하던데? 그 정도는 아닌데. 부끄럽네. 결혼하고 나서 애 낳으니까 직장 생활이 버겁더라고. 그래서 살림하고 육아하면서 남편 내조하려고 퇴사했어. 그럼 이제 바쁜 거 없겠네?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는 주부면 전처럼 바쁘진 않을 거 아니야. 이참에 얼굴 좀 한번 보여줘. 우리 좀 있으면 동창회거든. 아직도 동창회 하고 있니? 반 애들 다 모이는 건 아니고 같이 어울렸던 애들끼리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는 정도야. 그걸로 동창회 삼는 거지 뭐. 다들 너 잘 살고 있나 궁금해. 참, 너 지우 기억나지? 지우? 그때 유학 가서 아예 해외 정착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무슨 사정인지 다시 돌아왔더라? 나도 최근에 연락되어서 알았어. 이번 동창회 우리 보러 나온다더라. 그러면서 너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더라고. 이번에 한번 나오는 거 어때? 고등학교에 우리 재미있게 놀았잖아. 모처럼 얼굴 보고 인사 나누자. 글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서 고민되네. 아이, 그러지 말고 나와. 너 온다 그러면 다들 좋아할걸? 오랜만에 예촉도 나눌 겸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자. 아,
그리고 이번 동창회는 부부 동반이야. 너 결혼할 때 우리 못 갔으니까 정식으로 남편 소개 좀 해줘. 알겠지? 그렇구나. 그럼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고 연락 줄게. 알겠어. 남편분이 안 된다고 하면 너라도 꼭 나와야 한다. 약속이야. 알겠어.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오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죠. 제 기억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지우는 유학 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나머지 친구들과는 가끔 연락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끊어졌고요. 생각지도 못한 연락에 갑작스러웠지만 수정이 말대로 한번 나가볼까 싶었습니다. 지우가 얼마나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나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동창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창회? 자기 그런 거 안 나갔잖아. 그랬는데 이제 한번 나가볼까 싶어. 궁금한 친구도 있고. 궁금한 친구? 아, 자기 막 괴롭혔다는 그 친구? 응, 그때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거라고 엄청나게 악담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고 싶네?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 그럼 다녀와. 가서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줘. 자기도 같이 가는 건 어때? 어? 나도? 이번 동창회는 부부 동반 모임이라네? 회사 일로 바쁘면 나 혼자 가도 괜찮고. 에이, 바빠도 가야지. 가서 우리 아내 제대로 기 한번 살려줘야 하지 않겠어? 뭐? 남편은 흔쾌히 동반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수정이에게 전했어요. 이번 동창회 때 우리 부부 참석 가능하다고요. 그랬더니 수정이가 무척이나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약속된 동창회 날이 되자 남편과 밖에서 데이트하다 가려고 일찍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 차가 보이지 않고 못 보던 차가 있었습니다. 이 차 뭐야? 자기 차는 어딨어? 아, 내 차 센터 들어갔어. 어제 접촉사고 났거든. 왜 말 안 했어? 난 몰랐네. 말할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어. 그냥 가볍게 난 접촉사고라서. 그래서? 차 렌트한 거야? 술이 다 들 때까지 이 차 써야지. 그럼 출발할까? 전날 일어난 접촉사고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렌트한 차를 타고 남편과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수정이가 알려준 음식점에 도착하고 주차하니 창가에 앉아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거지만 동창 친구들임을 알아봤어요. 친구들도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우리 부부를 향해 손 흔들어 주더군요. 미진아! 얘들아, 오랜만이다. 다들 잘 지냈지? 그럼 잘 지냈지. 미진이 너는 어쩜 변한 게 없니? 주차장에서 걸어오는데 한눈에 알아봤잖아. 고등학교 때랑 똑같다. 똑같기는 애 낳고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너희들은 더 예뻐진 것 같다. 참, 여긴 우리 남편. 어머, 안녕하세요. 제 소개로 남편과 친구, 그리고 친구의 남편들은 차례로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친구들은 처음 본 제 남편에게 관심 가지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신경 쓰이는 시선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음식점에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저를 괴롭히고 무시했던 그 아이를 말이죠. 지우는 저희 남편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미진이 안녕? 정말 오랜만이네? 그래, 오랜만이다. 시집 갔다는 소식 들었어. 난 네가 시집 못 갈 줄 알았는데 용케 갔네? 생각보다 멀쩡한 사람한테? 솔직히 어떤 남자랑 결혼했을까 궁금했거든. 지우는 이 순간을 기다린 사람처럼 저를 보자마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당황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대답하려는데 남편 없이 지우만 혼자 앉아있길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벌써 판단하기에는 일러.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거든. 근데
네 남편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있니? 우리 남편은 조금 늦어. 워낙 능력 있는 사람이다 보니 회사에서 놔주질 않네? 곧 도착할 거야. 그나저나 좋아 보인다. 지금 삶에 만족하나 봐?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만족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행복한 생활하고 있으니까. 참, 나도 네 소식 들었어. 졸업하고 바로 유학 가서 정착하고 산다더니 몇 년 전에 귀국했다며? 한국에는 무슨 일로 돌아온 거야? 왜, 내가 돌아와서 마음에 안 드니?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닌 거 잘 알잖아. 장난이야. 정색은. 별건 아니고 재미없어서 돌아왔어. 해외라가 더 좋은 건 아니더라. 기대했던 것보다 시시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잘 돌아온 것 같아. 이런 재미있는 구경을 다 하고 말이야. 재미있는 구경? 아니, 나는 네가 서울대 가서 얼마나 잘 지내나 궁금했거든. 애들한테 들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들어갔다며? 열심히 살려고 용 쓴다 생각했는데 다행인 거 있지? 뭐가 다행이라는 거니? 나보다 못해서. 뭐? 야, 너 왜 그래? 오랜만에 만나서 분위기 이상해지게. 그래, 지호야. 미진 남편분도 계신 자리에서 뭐 하는 거야? 뭐가? 내가 언제 누구 앞이라고 말 가려서 했니? 너희들도 기억하잖아. 미진이가 내 말 잘 들었던 거. 내가 심부름 시키면 군말 없이 했던 거 너도 기억나지, 미진아? 하, 아직도 그 소리니? 넌 여전히 변한 게 없구나. 아직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네? 뭐? 열등감? 아니야? 난 아직도 기억하는데. 너처럼 학원을 여러 개 다닌 것도 아니고 비싼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닌 내가 서울대에 붙으니까 너 되게 질투했잖아. 열등감 폭발해서. 그래, 맞아. 인정해. 그럼 그때 내가 한 말도 기억하겠네? 네가 서울대 붙고 대기업 다녀도 그뿐이라고. 용을 써서 날고 기어봤자 딱 거기까지라고. 왜? 없이 사는 것들한테 동아줄 같은 건 없거든. 가진 자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게 이 바닥 규칙이라. 근데 역시 나는 역시 나야. 세상에 이변 같은 건 없어? 너희도 봤지? 아까 주차장에 똥차 들어오는 거. 난 거기서 미진이 내리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다? 그 정도로 악을 쓰고 살았으면 시집이라도 잘 갔어야지. 하긴 뭐 같은 수준끼리 결혼한 것도 맞겠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처럼 제 아내 괴롭혔던 겁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까지 그 버릇을 못 고쳤어? 그러지 마. 상대할 가치도 없는데 왜 자기가 화내고 그래? 나도 있는 자리에서 심하잖아. 자기 아내 무시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는 남편이 어디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나한테 맡겨. 내가 상대할게. 제대로 못 풀고 졸업하는 바람에 지우가 아쉬워서 일어나 봐. 이제 난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던 고등학생 김미진이 아니잖아? 든든한 남편도 옆에 있는데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래, 좋겠다. 가진 거 없으면 든든하기라도 해야지. 그런 남편 둬서 부러워, 미진아. 그리고 결혼 참 잘했어. 그래. 넌 그렇게 사는 게 어울려. 내가 떨어진 서울대를 네가 붙으니까 되게 짜증나고 꼴보기 싫었거든? 근데 내가 어리석었어. 과정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건데. 결국 너랑 나랑은 사는 삶이 차이 나잖아? 넌 너와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동안 난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거든. 참고로 우리 남편 차는 벤츠야. 어느 정도 감이 오지? 너랑 나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봐요! 남편은 도저히 못 참겠는지 소리쳤고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괜찮다며 눈짓한 뒤 고개를 끄덕거렸죠. 남편은 화가 나서 씩씩거렸지만 제가 말리니 하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 자존심 세우겠다고 유학 가서 가랑이 찢어지게 공부하다 포기했으면 벤츠남 만나야지. 뭐? 사실 저는 지우가 한국에 돌아온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고등학교 시절 개천에서 난 용이 되어보려고 자존심 버리며 지우 옆에 있었어요. 그러다 결심했죠.
하나쯤은 지우를 이겨보자고. 저는 지우보다 잘 사는 집안도 아니고 돈 잘 버는 부모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우보다 더 똑똑하죠. 그래서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가끔 힘이 붙일 때는 동기부여하려고 지우 소식을 찾았죠. 몰래 지우의 SNS를 살펴보기도 했고요. 그러다 마침 지우의 친오빠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빠 나랑 같은 서울대잖아. 심지어 과도 같아. 선배가 친구들한테 네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네 이야기가 맞더라고. 그래서 네 오빠랑 친하게 지냈어. 선후배 사이로. 너 서울대 떨어지고 자존심 상해서 부모님께 조른 거잖아? 유학 보내달라고. 그렇게라도 해서 네가 나보다 더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럼 더 가랑이 찢어지게 노력했어야지. 얼마나 못 따라갔으면 포기하고 돌아왔겠니? 너 그 입 안 닥쳐? 응, 안 닥쳐. 지금부터가 더 재밌거든. 한국에 돌아와서 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신랑감 찾는 거였다며? 오빠보다 공부도 못하고 유학 간다고 돈 버려서 부모님이 포기하니까 해결책을 생각했겠지. 잘난 남자 만나서 오만한 네 인생 만회해보려는 거. 야! 너만 나 보러 나온 거 아니야. 나도 너 보러 나왔거든. 보여주고 싶었어. 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혔던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뭐? 잘 살고 있다고? 저 똥차 끌고 오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니? 꼴에 자존심 세우지 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네가 나보다 나은 것 같지? 성적이 나보다 잘났다고 해서 날 이긴 건 줄 아냐고. 웃기지 마. 넌 개천에서 난 용이 아니라 미꾸라지일 뿐이야. 대기업 들어가면 뭐해? 그저 그런 남자 만나서 애나 보는 주부잖아? 난 너랑 급이 달라. 내 남편 보면 부러워 죽을걸? 나처럼 능력 있는 남자 만나 결혼하는 게 쉬운 줄 아냐고? 나 정도 되니까 벤츠남 만난 거야. 마침 저기 내 남편 들어오네. 지우는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제 뒤를 쳐다봤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우의 시선을 따라 뒤돌아봤죠. 그러자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전무? 지우의 남편으로 보이던 사람은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제 옆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고 놀라서 인사하더군요. 지우 남편은 제 남편에게 깍듯하게 인사했고 지우의 표정은 묘하게 흐트러졌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지우와 저를 번갈아 보며 흥미로워했죠. 여보, 사장님이라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잘못 먹었어? 미꾸라지 남편이 뭐라고 사장님이래? 미꾸라지 남편? 그건 또 뭐야? 그리고 사장님한테 사장님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사장님인 줄 모르고. 정말 자기 회사 사장님이라고? 그렇다니까 몇 번을 말해. 그러니까 예의 갖춰. 근데 사장님께서 여기는 왜? 아내 동창회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어요. 부부 동반이요? 그럼 제 아내랑 사모님께서 동창? 이런 인연이 있는 줄 몰랐네요. 알았으면 회사 일 일찍 마무리하고 오는 건데 제가 괜히 기다리시게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우는 어리 빠진 표정으로 제 남편을 쳐다봤고 저는 그 모습에 그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실컷 웃었어요. 그러자 모두 그런 저를 쳐다보더군요. 무엇보다 일그러진 표정으로 저를 보던 지우의 얼굴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외제차 안 끌고 왔다고 없이 사는 줄 알았니? 오해할까봐 말하는데 남편 차가 수리 중이라 저건 렌트한 거야. 그러게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지. 내가 말했잖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다고. 근데 너도 결혼 잘했네. 귀국하자마자 신랑감만 찾았다더니 노력한 보람이 있다? 벤츠차 끌고 다니는 남자 만나고 딱 네가 원하던 남자 만났어. 얼마나 능력이 좋으면 주말 저녁까지 회사 일하느라 바쁘니? 내 남편은 사장이라 이렇게 나랑 같이 왔는데
지우는 애써 화를 참는 듯 부들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모습에 지우 남편이란 사람은 무슨 상황인지 이리저리 눈치를 보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이 상황이 꽤 통쾌한지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까 같은 수준끼리 결혼하는 거라고 했나? 남편의 말을 듣고 다들 참았던 웃음을 푹 하고 터뜨렸습니다. 지우는 본인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자 분해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또다시 제게 터뜨렸습니다. 너 남자 꼬시는데 소질 있구나.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얼마나 해프게 굴었으면 네 주제에 어울리지도 않는 남자를 만났을까?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사모님께? 지우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지우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지우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쳤어요. 이거 치워! 나더러 이런 수모를 또 겪으라고? 대체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뭔데 저런 남자를 만나? 나보다 외모도 별로고 집도 못 사는데 왜 나보다 더 좋은 놈을 만났냐고? 이건 말도 안 돼. 분명 해프게 굴었을 거야. 그래서 꼬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정신승리하고 싶니? 지금 네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지? 지우야, 내가 너보다 못 살았지만 돈으로 사람 부리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돈이 전부는 아니거든. 이로써 증명됐지?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 확실히 증명됐지? 이렇게 대단한 남자를 남편으로 뒀으니까. 당신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요. 가진 자들끼리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당신 남편은 가진 자가 아니니 제대로 내쳐지겠네요. 뭐라고? 아니,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전무인 사람을 쉽게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어느 시대인데 함부로 사람 명예를 훼손해? 아까 우리 아내를 남자 잘 꼬시는 해픈 여자 취급하던데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명예훼손죄 걸어드리죠. 뭐? 명예훼손? 웃겨? 명예가 있어야 명예훼손이지. 저딴 거한테 무슨 명예야? 지금 말한 것까지 추가하죠. 여기 증인들도 많으니까. 당신 미쳤어? 사모님께 이게 무슨 짓이야?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사모님께 사과시키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일과 무관한 사람으로 여겨주심이, 물론 이런 아내를 둔 건 잘못이지만 사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자네가 노력하는 거 다 알고 있지. 그래서 그렇게 뇌물을 받았나? 예? 내가 모를 거로 생각했나 본데 그간 이 전무가 거래처 사람들한테 뇌물 받아온 거 다 알고 있어. 뭐 어느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데 선을 넘으셨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책임을고 자르려 했는데 잘 됐네. 오늘 일로 자르는 일정을 앞당겨야겠어. 이참에 이 전무랑 아내랑 같이 사이좋게 손잡고 처벌받으면 되겠다. 남편의 말을 들은 지우의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오해십니다. 뇌물이라뇨? 제가 다 해명하겠습니다. 저는 단지 접대 자리만 나간 게 답니다. 당신 뭐하고 있어? 얼른 무릎 안 꿇고. 지우 남편은 얼른 무릎을 꿇으라며 눈치 줬고 지우는 망설이다가 하는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미선아. 주제를 모르는 건 나였어. 내가 너한테 크게 실수한 것 같아. 네가 미운 건 내 남편이 아니라 나잖아? 내가 이렇게 네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는데 이만하면 퉁쳐줘야 하는 거 아니니? 명예훼손이랑 남편이 뇌물 받은 거 네가 해결해 줄 수 있잖아. 네 남편한테 잘 좀 말해줘.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제 앞에서 지우가 무릎을 꿇는 것도 놀라운데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부탁하는 모습에 꽤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지우의 애원을 들어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쩌지? 네 편 들어줄 명분이 없는데? 뭐? 학창 시절 네가 나한테 못나게 굴었던 건 철없어서 그런 거라 치자. 그런데 오늘 일은 다르지.
그래도 내가 사장 사모님인데 여러 사람 앞에서 내 명예를 실추시켰잖아. 그뿐이야? 네 남편이 받은 뇌물은 어쩌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남편을 말릴 명분이 없네. 내가 워낙 이성적인 사람이라. 야, 미진아, 우리 안 줬던 기억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널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너 나 아니었음 사장 남편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아? 내 덕에 서울대 가고 대기업 들어가서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고마워서라도 눈 감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지우는 벼랑 끝에 내몰렸는지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콧방귀 끼며 말했어요. 저도 꽤 이성적인 사람이라 소용없습니다. 설사 제 아내가 마음 흔들린다고 해도 저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거든요. 그렇게 무릎까지 꿇으니 이만 동창인에 맞춰야겠네요. 그럼 조만간 변호사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전무도 나중에 보지. 남편은 승리의 미소를 지은 채 저와 함께 음식점을 나왔습니다. 지우는 악을 내지르며 분을 못 이기는 듯 했고 지우의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지우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줄은 몰랐는데 며칠 동안 통쾌해서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지우와 지우의 남편은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디 개과천선하기를 바라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